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타입니다. 오늘은 추세선 긋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 추세선, 추세대, 저항선,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종목일수록 좀 잘 맞진 않습니다. 등락이 워낙 심해서 잘 맞지 않는데, 무거운 종목, 중대형 위주 종목은 어느 정도 그 변동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런 종목 안에서는 얼추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목마다 좀 파악을 하면서 이게 또 안 맞는다고 잘못됐다 그래서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또 되는 데가 있습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쓰면 돼요. 그렇죠? 되는 데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중요하고 무조건 잘 맞는, 이게 막 100% 잘 맞는다, 그렇다 하면 요것만 설명을 하고 요것만을 이용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겠죠. 이게 또 100%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조 도움은 된다, 모르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그나마 낫다, 매매에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준과 활용하는 보조로 사용한다, 절대적이진 않고요. 저도 매매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한다. 우리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밥줄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매매 활용을 할 수 있고 보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법이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 추세 방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추세를 돌파했다, 그렇죠? 추세를 이탈했다, 추세가 상승 중이다, 하락 중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듣고 추세에 대한 많은 말을 주식을 하다 보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단번에 한 번에 보고 따라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낙타는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 누군가에게 맞게 평가가 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매매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를 이탈했다 하면 손절을 하고, 거기를 지지한다 하면 매수를 하는, 그 다음에 목표가로 정한 그 상단이 내가 정한 추세선에 닿았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내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과, 그쵸, 매매 활용을 하는 보조로 사용한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그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또 그어놓고, 아직 내가 그어놓은 이 기준과 거리가 좀 남았다,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추세가 살아있어서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내가 정한 이 기준, 이 라인을 지지를 받는다면 재차 또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추세를 기반으로 이 캔들이 파동을 이루면서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매수의 타이밍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주식을 할 때는 이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실전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 주가가 이런 것들을 긋든 안 긋든 눈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방향이 우하향 중인지 우상향 중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탄 요 21선으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 이 방향은 보이나 이 안에서 이 캔들들이 이 파동을 이루잖아요. 이 파동을 이룰 때 어느 정도 이 구간을 만들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선으로 그어서 조금 더 매매에 활용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그렇죠.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한다던가, 이탈을 하면 이탈하는 것까지 반등을 주니까 또 어떻게 매매를 한다던가, 그렇죠. 이 구간에서 목표가로 잡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 추세를 선으로 그어서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들 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각자가 나한테 맞는 것, 내가 한번 연습해 볼 것,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내셔서 차트들 돌려보면서 그어보고 나중에 매매도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나한테 맞는 숙류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저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사용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럴 때 많이 추세선을 활용한다. 또 이거 맞는 데만 써야겠죠.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겠죠. 맞는 데는 그걸 활용해서 쓰고, 이게 안 맞으면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추세 저항선, 추세 지지선. 뭐 이름은 자기가 각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불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짧으면 단기 추세선, 단기 저항선, 크게 봤을 때 장기 추세선 뭐 이렇게 뭐 읽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을, 저점과 고점을 이은 것이 추세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합니다. 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은 것, 이렇게 이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하향 중이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여기만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입니다. 추세선 긋기는 이게 끝이고요. 추세선은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그게 추세선이다. 별거 없습니다. 고점과 고점, 이렇게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추세선이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고, 그렇죠? 저점과 저점을 높이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 이 당시에 단기로,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은 거죠. 방향을 바꿨다. 이 추세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은 선을 긋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본다면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추세는, 이 기간의 추세는 단기적으로 하락도 있었지만 우상향 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흐름을. 이 당시에는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하향인 걸 알 수 있죠.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잔파동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방향을 꺾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게 우하향하던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고점과 이 고점을 완전히 넘기 전까지는 이 주가가, 그렇죠?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저항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추세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언덕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점을 올려 들었고 그 앞에 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여기가 이제 이 선을 추세 저항선이라고 나타는 부른다. 그 전에 고점, 간단하게 그 전에 고점, 그 전에 언덕들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 저항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라던가 이걸 눌림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주가를 좀 쳐다보는, 매매를 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걸 보지 않더라도 가능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거를 나중에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영상에 공부를 했죠. 쌍바닥을 보고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 쌍바닥 이후 추세 전환, 이 자리, 이거를 보지 않아도 이 자리가 이 자리다. 근데 이것과 겹친다면 더 확률이 좋겠죠. 추세 저항선이라고 내가 이름을 정한 하락으로 가고 있던 추세를 돌파한 쌍바닥, 이런 것들을 찾는다. 이게 더 확률이 좋다 이겁니다. 쌍바닥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상승 중에 하락의 쌍바닥, 그렇죠? 잠깐 눌리고 쌍바닥. 우리는 주식을, 그렇죠, 이런 기법들로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정한 기준들을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매매를 해야겠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선이라고 했는데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도 올리고 이 하락 추세도 돌파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완전히 트는, 이때 매매를 하는 거죠. 이 확률에.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주가와 상승하고 있는 주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2번 저점이 1번 고점을 이탈 시에 파동이 형성된다. 주가가 가는데 이렇게 첫 번째 고점을 형성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던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 되겠죠.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여기가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탈 안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를 파동을 하고 부른다. 파동. 이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저점, 여기가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죠. 요 그림이 나오면 이제 파동이라고, 이제 뭐 1, 2, 3, 4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4, 5 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3까지만 나오고 이렇게 죽으면 여기가 비파가 되면서 이렇게 죽고, 아니면 5, 6, 7, 8, 9에서 더 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 파동 이론은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나고 나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당시에 여기서 매매를 하겠죠. 이렇게 일단 여기 돌파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요 고점을 건드리는 순간 추세선을 긋는다, 낙타는. 그래서 1번 고점이 1고점을
이탈 시에 2번 저점이 1번 거점을 이탈 시에 1고점과 2고점을 추세선 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삼봉우리 두 개 의미 있는 구간 두 군데를 만들죠. 무턱대고 그으면 모든 차트든 다 그을 수 있으니까 정해놓는 겁니다. 이런 데만 긋자라고. 두 번째 파동, 이게 파동이죠. 하나 둘 셋 넷. 요 파동이 여기를 건드렸을 때 안 건드리고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안 건들고 안 내려고 가면 수익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 하방 지지점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은 여기 눌러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2번 저점에다가 그 대칭되는 이렇게 거기서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게 가장 끝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딱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쉽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이게 끝고 2번 첫 번째 저점에 추세대를 그어준다. 이게 추세선입니다. 추세대. 추세대라고 하는데 추세대 그어준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탈하면 내가 손절을, 여기를 이탈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라는 기준을 하든지, 그렇죠? 이탈하면 이탈한 곳까지 반등을 준다를 믿고 여기 요 밑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칼 손절을 한다든지,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을 짜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쌍바닥을 보고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돌파한 날 샀든, 이렇게 눌러줄 때 이 꼬리에서 잡았든, 여기서 매수를 했든, 또 이렇게 대칭되는 이어서 아직까지 이 구간이 남았죠. 여기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추세 하단선이라던가 하단 지지, 자기가 아마 부르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하단선 아니면 추세 지지선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여기 추세 저항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데잖아요. 한번 저항 맞고 그래서 추세 저항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목표가가, 여기가 저항이자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 목표가도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거나 돌파하거나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 위로 가는 거는 일단 그 다음에 생각이고요. 일단은 여기로 단기로 잡는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돌파한다면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 있다면 그 위로 갈 확률이 있을 거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중간쯤을 지지하면 다시 위로 갑니다. 만약에 이 중간쯤을 이탈한다면 이 하방으로 올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내려왔죠?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이 기준을 이용해서 그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요.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이런 이평선들도 보면서 그거의 중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또 다시 나가면 또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나가놓고 지지하고 들어올 자리 들어오지 않으면 또 위로 가는 거죠. 그럼 저 위에는 목표가 어떻게 잡나요? 이 앞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양봉의 종가라든가 이렇게 정고점들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또 추세선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추세선을 또 그대로 갔다가 그 앞에 언덕, 요 가장 높은 언덕, 요 지점이죠. 이렇게 대충 연결하면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20선 위에 고점, 아래 저점, 위에 고점, 아래 저점. 저는 요 위에 고점, 그 바로 뒤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그었겠죠. 여기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이 뒤에다가 선을 하나 더 대칭을 그어준다. 그럼 여기가 추세, 상승 추세선이다. 여기가 상승. 내 추세선을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뒤에 요 선을 추세 상승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목표는 저기까지 볼 수 있겠구나.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20선에 가깝게 나의 또 다른 기준과 같이 매매를 해도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쯤을 지지해야 다시 위로 갈 확률이 있다. 여기 중간쯤을 이탈한다면 하단으로 올 확률이 생기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단으로 왔죠. 여기서 이 다음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고, 이탈한다면 손절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매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각자가 판단을 해야겠죠. 난 위로 간다는 걸로 보고 그냥 살래, 아니면 이탈하면 손절할래.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사고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안전하게 여기서 사서 요 폭을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각자가 정하는 거죠. 욕심의 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싶으면 여기서 미리 선추매를 하는 거고,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하단 추세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추세 저항선, 그 다음 상승 구간, 여기를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상승 추세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이 밑에는 없나요? 라고 하면 그렇죠. 추세 지지선,
아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칭 라인으로 밑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선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런 선들을 이용하세요. 도형 있죠, 도형. 이 동그란 건데 이걸 이렇게 그어도 되고, 또 박스 있습니다, 박스. 이런 거를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런 것들 이용하셔도 연결하기 쉽습니다. 가격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가격, 여기 가격, 그 가격만큼 아래로 내리면 되니까. 저는 이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대로 내립니다. 이건 똑같게 어디다 놔도 똑같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놔두세요. 대충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칭이 맞겠죠? 이게 처음에는 뭐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럼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이 대칭되는 구간이잖아요. 왜냐면 상승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을 박스를 돌파하면 이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도 이탈하면 이만큼 이탈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대칭되게 그어놓는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탈을 했네요. 이탈하면 이탈한 곳까지 반등을 준다. 그래서 요 매매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하고, 이 위에서 놀면 위로 갈 확률이 높겠지만 이탈한다면 아래로 갈 확률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단 지지선, 하단 추세선, 내가 지금 만든 여기서 요 돌파 신호, 이 돌파 신호에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추세 돌파. 이제 추세를 우하향하던 걸 우상향으로 꺾는 자리였으니까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그거에 대칭하는 이 추세, 이렇게 추세대를 형성해서 추세 매매를 한다. 근데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칭되는 추세, 하단 추세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단 추세 지지선을 그어놓고, 이 위쪽으로 상방으로 갔을 때는 그 앞에 그 전에 고점, 21선 위의 고점, 아래의 저점, 위의 고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한다. 일정하게 고점을 형성하고 가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오버슈팅이 난 거고, 여기서 지지되는 싸움이 나다가 내려온 거고, 그렇죠? 욕심을 짧게 잡는다면 여기서 박스 구간에서 계속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나가면 매도, 들어오면 매수, 나가면 매도 이렇게 이용하다가 내가 나의 기준 20선을 이탈했을 때 그 20선을 기준으로 매매가 또 가능했을 거고요. 하단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할 거고요. 들어줄 때. 그렇죠. 아니면은 이 위에서 나는 사야지라고 기다리던 사람은 손해가 없겠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이 위에 여기와 똑같다. 중간 위에서 놀면 위로 갈 확률이 높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럼 여기서도 대충 눈대중을 하세요. 대충 중간을 지지한다면 다시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박스가 아래 박스 2층 집에서 1층 집으로 이사 온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이평선 240선도 있지만 대충 중간쯤입니다. 대충 중간을 지지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가 저항이 된다. 여기를 지키니까 어떻게 돼서 다시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21선과 같이 봐야겠죠. 희한하게 계속 아까 내가 그어놓은 고기가 계속 저항이 된다. 그래서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아예 위로 올라갔죠. 여기 그어놓은 겁니다. 상단선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위로 간다. 그 안에서 이것만 보고 너무 이 선만 보고 맹신하면 안 되겠죠. 이 21선과 같이 매매해야겠죠. 21선에 가깝게 매수. 그래서 추세선은 보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그으면 왠지 걸리적거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결국 이 하단선 그어놓은 게 지금 여기에 닿았죠. 21선에 또 저항이 되고, 여기서 사서 21선에서 팔고, 그렇죠. 여기서 사서 위로 가면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저도 매매를 했죠.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을 그어놓은 거, 여기에서 21선에 가깝게 매수해서 위로 나가면 매도. 이게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단선 그런 여기가 목표였는데 까지 닿지는 못했고, 지금 어쨌든 지금 대칭으로 그어놓은 하단 지지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다. 이 종목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위로 또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이 선에서 매수해서 멀어지면 매도를 했고요. 또 한층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하단선이었죠. 하단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이번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고 여기서 또 살 수 있던 자리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선이 그어졌지만, 자, 여기서는 어땠을까요? 여기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도 고점과 고점이 있죠. 이렇게 20선 위에서의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저점 1번 저점이 되고 1번 고점이 되겠죠. 역으로도 가능하죠. 올라갈 때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고점, 두 번째 저점 1, 2, 1, 2 그렇죠? 그럼 역으로 내려올 때도 첫 번째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2, 1, 2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는 뭐 대충 이렇게 그을게요. 요거에 대칭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그어도 되겠죠. 대충 그어도 지금 요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 중간을 지켜준다면 위로 갈 것이다. 이탈하는 순간 무리하게 물을 안 타겠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서 놀면 여기가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20선에 가깝게 사고 20선을 멀어진 판다와 똑같은 거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그렇죠. 여기 이탈했을 때 요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물을 안 타고 조금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런 매매들을 하는 겁니다. 이 추세선은 그렇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우측으로 확장, 좌측으로 확장 요걸 클릭하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되죠. 길이 조절이. 이걸 더블 클릭해서 좌측으로 확장, 우측으로 확장 이렇게 누른다면 대충 그어도 이게 쫙 이런 식으로 이 고점에서 하단 추세선 추세대까지 친구들 뭐 말은 뭐 글은 뭐 이렇게 쓰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쌍바닥 만들고 추세 전환되면 추세선 긋는 거예요. 그냥 만약 내가 여기서부터 발견했다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딱 여기를 돌파했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여기를 돌파했다. 이때 긋는 겁니다. 이게 다시 내려온다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20선 아래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점을 높이고 20선 위로 올라가고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타는 이때 긋는다. 나중에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면 다시 이제 수정해주면 돼요. 이 주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은 선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이렇게 그어주고 이 고점 그 사이의 고점 이 저점과 저점 연결해주고 이제 거꾸로입니다. 아까는 고점에다 그었지만 이번에는 하단에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다. 이 고점에다가 대칭되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 상단 추세선에서 하단으로 대칭으로 해서 매매를 했던 거고 이번엔 역으로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 정답은 없어요. 두 가지 다 그것을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정하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그래서 추세선 긋는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두 번째는 이 바닥 쌍바닥을 보고 아까는 고점을 형성한 걸 상승 중이든 고점과 고점, 하락 중이든 고점과 고점 이걸 연결한 그 대칭 되는 선 간단하죠? 그냥 대칭되는 거 긋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고점이 기준이었고 지금은 저점이 기준이다. 장단점이 있어요.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그걸 돌파해버리고 가면 그 고점이 갱신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이 고점 기준으로 했는데 돌파해버리면 여기를 돌파해버리잖아요. 이게 또 갱신되는 거죠. 이 추세선은 바꿔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칭되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역으로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돌파하면 그 뒤에 언덕들에 내가 또 대칭으로 그어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그 가운데 고점에다가 대칭되게 삼각형 이걸 갖다가 여기다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가 되겠죠. 저항이자 목표, 추세 저항선, 추세 하단선 여기다 그어주면 추세 지지선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가는 그래서 추세 상단선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서 이게 긋다가 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그으시면 되고요. 침착하게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해서 여기 뭐가 바깥으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안 튀어나가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인데 가끔 꼬리가 앞에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가면 그때 하단 이 대칭되는 거를 그때 그어주시면 돼요. 미리 그어놓을 필요 없고 일단 여기가 내가 이탈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이탈하고 나면 이쯤에서 이걸 그어서 대칭되는 걸 그어서 여기서 사야지라는 전략을 짜면 되고 지금은 현재 주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이탈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돌파를 했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렇죠.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상바닥이다. 저점과 저점이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대칭하고 내가 이걸 기준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오면 내가 지지하면 매수,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자 목표, 돌파하면 그 다음 추세,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고점을 지키고 가야 여기에 빠르게 가는데 여기를 이탈해 버린다면 아까 처음에 배운 거 있죠. 2번 저점이 1번 고점을 이탈 시 파동이 형성된다. 하락 추세 파동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 파동인데 여기를 건드렸을 때 여기를 이탈했을 때 추세 전환, 이 하락 추세로 간다는 쌍봉인 거예요. 그게 쌍봉이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 고점을 이탈해 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이탈하면 이탈하는 것까지 반등을 준다.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다행히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했다면 손절이 안 나갔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여기서 지금 안 맞으니까 안 맞네. 이거 안 써.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게 맞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고점, 이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고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연결. 이렇게 저점, 그 대칭된 저점에다가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고점과 요 추세대까지 요 고리를 대칭돼서 선 하나 그어줍니다. 대충. 그리고 갔다가 여기다가 딱 연결해준다. 여기 다시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손도 여기다가 해놔야겠죠. 이렇게 추세 상단선, 그 다음 그 앞에 언덕에다가 요걸 돌파했을 때 그 뒤에다 하면 되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거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꼭 이 선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고 이평선도 보셔야 되고 캔들도 크기도 봐야 되고 이 대칭되는 하단 지지선도 이걸 이탈했을 때 내가 손절을 했으면 뭐 매매를 끝내면 되지만 손절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사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손절을 못했어. 그럼 여기서 막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매수해서 한 방에 들어줄 때 빨리 나오는 뭐 그런 전략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자,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죠.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이 첫 번째 고점을 이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어서 대칭으로 그어준 겁니다. 이것도 빠르게 딱 두 개를 그어 놨어요. 그럼 또 여기를 지지해주면 매수를 하는 거죠. 이탈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일단 나가면 매도하는 겁니다. 위로 더 가면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일단 매도한다. 낙타는 그렇게 한다.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면 중간을 지지하면 다시 여기로 간다. 이탈하면 여기로 오겠죠. 1차 매수만 해보는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 또 매도하겠죠. 그쵸. 내려왔네요. 이탈해버렸네요. 우리가 아까 대칭으로 거놨던 데다가 이게 박스를 이탈하면 그 박스 하단만큼 내려온다와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원리고요. 이 추세만큼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 다음 저항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뭐 중간쯤이라든가 1차 매도, 2차 매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내려오면 중간을 지지하면 위로 간다. 이게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살짝 사보는 겁니다. 사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살 것들을 분할로 사든지. 그래서 위에 부닥치면 일단 쉽게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위에 부닥치면 일단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안에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이탈을 해버렸네요.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고 다시 밑에서 사도 돼요. 아니면 다시 올라와서 사도 되고
아니면 이탈할 때부터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기서 내가 꾹 참고 있다가 이탈할 때부터 이탈학원까지 반등을 주니까 빠르게 회복을 했네요.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면 좋은 거다. 올라오면 이날 뭐 종가에 사도 돼요. 왜 여기를 먹을 거니까. 선을 눌러줄 때 사도 되고. 그래서 그 전에 그어놨던 상단선으로 얘가 나갔다. 나가면 일단 매도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나가면 매도했으면 다시 들어오죠.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쉽게 돌파하기 힘들다. 지난 돌파 이탈 매매에 그런 공부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돌파하지도 쉽게 이탈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네요. 여기서 또 매수합니다. 지금 여기서 몇 번을 사고 팔고 했을까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보조로 활용한다 기준으로 사고 팔고 20선에 가깝게 매수. 자, 선에 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활용할 수 있다. 이러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봐야겠죠. 또 쌍봉도 봐야 하고. 그래서 이탈하면 요 아래로 가고, 그렇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 중간을 회복 못하니까 다시 내려가고, 이 중간을 이탈하니까 내려가고, 근데 이탈하면 이탈학원까지 반동 주고, 다시 내려가서 이 중간을 또 지지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탈해버렸죠. 그럼 이제 매매를 멈추죠. 다시 언제 하면 됩니까? 하락하던 주가가 땅바닥을 만들 때 다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연결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는 거죠. 이제 다 지우고 하락 추세선을 연결한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저점에다가 대칭으로 연결해주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것만 본다. 위에 요것만 보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때 매매를 합니다. 이 바닥은 예측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하방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보고 이평선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상단 요거 이 고점과 하락하고 있을 때는 하락하는 하락 추세선, 이 추세 저항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매매를 한다. 거기다가 쌍바닥으로 돌파했을 때 효과가 2배가 된다. 기다립니다. 일단 매매 안 하고 기다립니다. 돌파했네요. 돌파했죠. 돌파하면 돌파하는 날 사도 되고, 그 돌파한 선을 누를 때 그때 사도 되고요. 이탈한다면 손절합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그래서 앞전에 이 종가들, 양봉 종가들이 다 저항이 되고요. 이런 데가 저항이자 목표인데 폭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 생겼습니다. 요 첫 번째 고점 이탈할 때 그때 그 추세선을 긋는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는 여기를 쌍바닥을 돌파하면 돌파했죠. 그러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 대칭을 그어준다. 일단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하고 이 첫 번째 고점을 얘가 이탈했을 땐 다시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어준다.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단선 하나 만들어야겠죠? 20선에서 고점. 여기를 넘어가면 그 뒤에 고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추세, 요 하단 추세선을 이탈했을 땐 대칭되는 하단 지지점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지금 땅바닥에서 우리는 샀다. 돌파를 해서 여기서 어딘가에 나눠서 샀다. 우리 가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쌍봉까지 끌고 우리가 쌍봉에서 매도할 거니까 그때까지 홀딩을 한다거나 이 뭐 하락 추세선 이런 거를 뭐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한다거나 목표가는 저 상단을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죠.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한다. 오래 갖고 있었죠. 좀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이평선을 보고 사든 이 지지점을 보고 사든 그런 사고 팔고는 본인들이 각자가 매매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 번에 가져가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을 챙겼다. 우리가 여기서 대충 샀으니까요.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33%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거고요. 내려오면 또 이평선에 가깝게 또 매수하면 여기를 또 저항으로 또 매도해서 짧게 단기로 챙길 수 있었고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죠. 이 안에서 다 다른 매매들 20선 아래 사서 위에서 팔고 그 전에 지지가 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과 부가적으로 플러스해서 매매에 좀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매매를 했다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연결해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그때 이 쌍바닥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봤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까지 크게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눈여겨봤고요. 20선에 가깝게 여기서 사기 시작한 거고 요걸 그어놨겠죠. 이렇게 그어놓은 거를 튀어나가면 매도, 밑에선 매수, 가까워지면 매도, 20선에 가깝게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에 활용을 했다. 좀 복잡하죠. 처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가를 여기서부터 봤으면 장기 추세해도 됩니다. 최저점과 내가 지금 현재 주가를 봤는데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커지고 쌍바닥도 만들고 여기도 앞에 거 이것도 돌파하고 이렇게 봤다.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것도 돌파했죠. 이런 차트를 찾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때도 이렇게 그을 수 있지만 상승 중에 눌리는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하는 여기서도 그을 수 있다. 짧게 그래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크게 최저점과 240선을 기준으로 그 직전엔 20선 기준이었죠. 최저점과 최근의 저점을 그어서 그걸 대칭 고점 그 사이의 고점에다가 딱 그어줘요. 이제 이거 이격이 크죠. 이렇게 이격이 크면 가운데다가 대충 눈대중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충 가운데다가 딱 그어놓으면 의미 있는 구간이 딱 생깁니다. 이 대칭성을 띄고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을 대충 조금 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알 수 있다. 신기하게도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쭉.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샀어. 여기 1차 목표고 여기가 2차겠죠. 가면 또 이 중간을 지키면 위로 또 간다.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평선들과 다른 것들을 부가적으로 보면서 위에 가면 또 매도하는 거예요. 일단 쉽게 돌파할 수 없다. 돌파를 했네요. 돌파하면 어딥니까 다음? 상단이다. 그렇죠. 여기 닿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갔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무조건 여기 갈 거다 믿지 말고 근처 가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했고 그 선을 의미 있는 선을 이탈했다. 이탈하면 이탈한 것까지 반등을 준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탈하니까 이탈한 것까지 반등을 줬고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면 이 중간 또 이 중간이 1차 목표가 되고 그 다음 2차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닥치고 의미 있는 딱 선이 중간이죠.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죠. 이 박스 아래 사서 위로 튕겨나가면 매도하고 여기 밑에 사서 여기 튕겨나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그 추세선이다. 그 방향 어느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지 긋지 않아도 보이지만 그어놓고 보면 그 선을 가지고 내가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딱 발견했을 때 최근에 저점을 기준으로 삼고 해보는 거예요. 막 이탈하면 손절하 매매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당시에 내가 여기서 발견했으면 이렇게 또 그어주고 중간에도 이렇게 그어주고 대충 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가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서 매도한다. 이탈하면 이탈한 것까지 반등을 준다를 활용하던가. 그 다음에 그 더 밑에서 매매하고 싶으면 이거 이 대칭으로 연결해서 이런 도구들을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딱 그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다. 매도 다시 가까워지면 매수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신기하신가요? 이게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박스를 이탈하면 이 박스만큼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이 네모난 걸로 하면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이게 여기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추세선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상승 중인 눌림 이런 파동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잔파동이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탈하면 이탈한 것까지 반등을 준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평선들을 봤어야겠죠. 내가 이 대칭 근선을 매수를 했어.
는 240선에서 20선에서 일단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올 때 일단 위에 부닥치는 것들은 다 저항이에요. 이평선도 저항,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닥치면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이평선에서는 일단 매도. 그리고 이 중간을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간 거죠. 그렇죠. 넘어가면은 여기서 사도 매수를 해도 여기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으면 되잖아는 떨어지고 나면 후회합니다. 시장도 봐야겠지만 또 여기마저 이탈했어요. 이 대칭된 여기마저 이탈. 매매하지 말아야죠. 여기마저 이탈해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주가는 이런 상태다. 저는 당시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여기 매매를 잘 했다. 그렇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때 거래도 들어왔죠. 이때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가에 매수해도 되고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고 이때부터 쫙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봉에 내가 보고 매도를 한다든지 이 추세 상단 여기에서 나가면 일단 매도를 한다든지 더 가는 거 욕심나면 분할 매도 해야겠죠. 쌍봉까지 버티던가. 그래도 여기서 여기를 먹었는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까지 43%예요. 위에 더 욕심나면 잔량을 좀 남겨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런 거. 내가 이 추세 저항선, 이 고점과 고점 뭐 이런 거를 내가 활용해서 돌파했을 때 쌍바닥까지 주고 돌파했을 때 이럴 때 확률이 좋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 이 대칭해서 저점과 저점 거의 선을 그어서 대칭을 해서 가장 높은 고점에 연결한다. 그리고 거기를 이게 더 가든 안 닿고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더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것도 있고 안 부닥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목표가로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 포인트, 타점을 내가 기획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긋고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연결했죠.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사야 한다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다. 어디 방향 가고 있습니까? 하락 추세선. 거기 대칭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니까 하락 추세 중이다.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아예 엄청나게 싼 가격 여기서 매수를 한다던가 중간을 지키려나요? 그죠? 이 중간을 지키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는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전하게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 본다던가 그때 돌파하고 나면 그때 상승 추세선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얘가 240선 올라와서 장대 항봉이 나오고 고점도 막 돌파하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딱 그어주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 그 전에 고점 돌파하기 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놈이 갑자기 탁 올라왔다. 이때부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쳐다보고 여기서 매매를 했든 이미 놓쳤든 얘가 여지껏 올라왔다가 이렇게 파동을 이룬 거죠. 크게. 그래서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연결해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중요한 건 단기 추세 저항선을 돌파한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하는 이런 것들이 좋다. 확률이 좋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꼬리가 나와 있다면 여기다가 그어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삐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얘는 최고점 저점과 저점 완전히 뭐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일단 삐져나가면 그때 대칭해서 그어놔도 되고요. 미리 그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이날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이날 우리가 봤겠죠. 거래 들어오고 이날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러면 딱 중간쯤 대충 그었는데 크게 여기도 추세니까요. 박스니까 그 중간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갈 확률 높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층에서 여기에 또 중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내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여기서도 중간 여기를 지키면 얘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지키면 다시 위로 갈 거고 내려가면 이 하단으로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딱 이 정도면 신기하죠. 여기서 또 20선에 가깝게 샀다면 여기서 얘는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죽었다. 위로 더 간 거는 잔량을 남겼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연결했었으면 됐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그어보고 저렇게 그어보고 본인들이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쌍바닥도 만들고 내가 저점 올리고 있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보는 거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또 쌍바닥 만들어졌고 여기가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 내가 이때 매매를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는 전략을 짜도 되고, 역으로 여기가 저항이니까 얘가 지금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할까? 이것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하단 추세선을 그어서 여기 오면 내가 한번 또 매수를 해볼까? 한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점과 저점이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연결해놓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대칭으로 그어도 되고, 그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된다. 이 선도 내가 생각한 이 라인까지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탈해버리면 그 아래 다른 지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을 바꾼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바꿔가면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그런 단정 짓는 절대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그 다음 지지점을 찾아야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거를 기준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선을 바꿔야겠죠. 그죠? 이 지금 돌파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여기서 이제 매매가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더 위로 갈 것이다. 여기에 달지 안 달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중간부터, 중간이라고 했죠. 이 중간부터 분할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탈하니까 이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 활용하라. 쌍바닥 만들고, 그렇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 가운데 고점에다가 딱 선을 긋고, 여기가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딱 알 수 있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 쌍바닥의 저점,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그 가운데 대칭되는 그 전에 고점. 짠. 딱 지지되고 뭔가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매매를 하자. 그 뒤에 고점들에다가 연결하면 여기 아마 여기까지 선이 맞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가 더 연장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벌써 수익을 충분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잔량 가지고 쌍봉 보고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땅 돌파하잖아요. 오늘 이때부터 이제 4분 종가에 사든 눌릴 때 사든 사는 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쫙 가죠. 삼성전자우 해볼까요? 쌍바닥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고점과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까지 해버렸다. 추세 전환까지 했다. 2000까지 고점을 얘가 이탈을 했습니다. 딱 봐도 이탈했죠.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이 저점에다 연결해준다. 이렇게. 그다음 요거 대칭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샀다면 여기서 어딘가 매수를 했겠죠. 이탈하면 이탈한 것까지 반등 준다.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수해서 위에 상단. 미리 추세 상단선 그어놓고 쭉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할 수 있겠죠. 최대 거래량 터지고 꼬리도 길게 달리고 원체 많이 갔습니다. 이거 여기서 샀는데, 그죠? 여기 어디선가에 샀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샀다 해도 50% 넘게 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바닥에서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쌍봉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쌍봉이 나오고 이탈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꼭 매매 활용하셔도 되고요. 연습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해보고 거기 대칭하는 고점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고점 연결해주고 그전에 고점에 대고 고점과 고점 되고 이렇게 1번 그 전에 저점에 대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그 사이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그 사이에 고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구간에 신기하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딱 닫고
이렇게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위로 간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탈하면 또 이탈한 것까지 반등을 주죠. 그런 것들 활용하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니까 분할 매도 하고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고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바닥에서 상승한 그 폭이나 거래가 좀 터지고 쌍봉이 나올 만한 자리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쌍봉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 거고 여기서 이 단기 추세로는 이탈했지만 이 대칭을 그어놓는다면 이게 절대 100%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보조로 활용해서 저는 낙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대칭 그어놓고 그 중간을 지켜주면서 위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결국엔 쌍바닥에 사서 쌍봉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단데 이 선을 이용해서 또 그 매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머지 차트를 더 해보시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맞는구나,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를 해보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대부분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매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겠죠. 떨어지고 있는데 샀다가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이걸 알면 여기서 빠르게 잘라낼 수도 있는 그런 판단도 생기고요. 100%는 아니다. 매매 기준 보조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이는 방향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정하면 자기가 정하는 대로입니다. 그냥 여기가 1번 추세, 1번 선, 2번 선, 3번 선, 자기가 정하면 자기가 그냥 정하는 대로 아무리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정의는 없다. 위에 내가 저항이라고 생각한 부분 위로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부분 추세 저항선, 하단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하락하고 있으면 그건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 저항선 이렇게 부르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추세선, 추세대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저점을 이은 것이 추세선이다. 그냥 고점 연결하고 저점 연결하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로 활용을 한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 하락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때 단기적으로 매매에 활용하기도 한다.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 돌파 눌림 추세 저항선, 그렇죠? 고점과 고점,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를 활용한다. 두 번째, 하락하던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 대칭 단기적으로 얘가 더 가든 내려오든 요 박스 안에서, 단기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한다. 하락하던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 대칭 요 안에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한다. 돌파하고 가면 그 뒤에 있는 고점에다가 연결해서 또 목표가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좀 디테일하게 추세 전환을 해버렸는데 이게 1파동과 연관되는 거예요. 1파, 2파, 3파면 1파의 고점을 4파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이론상 연료파동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 4, 5로 가면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범했다는 건 여기가 4파가 아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다. 그러면 반등하고 얼만큼 반등할지 몰라요. A, B, C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재빠르게 이게 침범했다면 내가 처음엔 쌍바닥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지만 얘가 여기를 침범해버렸다면 빠르게 이 고점과 이 고점으로 바꿔줍니다. 이 고점과 이 고점으로 바꿔줘서 1번 저점에 대칭해서 수정을 한다. 그리고 밑으로 이게 A, B, C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요 거리와 요 거리만큼 대칭해서 여기다 또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거기서 또 매매에 활용을 한다. 지지를 보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우면 쌍바닥에 요것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죠. 여기 하락하던 주가가 쌍바닥 만들고 여기만 이렇게 대칭으로 활용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돌파하면 나가면 더 위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 뒤에 있는 고점 이런 데다가 연결해서 한다. 이게 기본인데 쌍바닥을 긋는 거예요. 쌍바닥의 저점을 긋는 건데 그게 기본인데 여기서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여기를 이탈한 거죠. 얘가 캔들이 1번 고점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것과 요것을 연결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대칭으로 밑에다 그어놓는다. 이게 정답은 없고요. 그냥 낙타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크게 쌍바닥 저점도 이을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 사이의 고점에 선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파동이 되는 거죠, 지금. 가운데다 그어놓고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또 그 가운데 파고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간단하게 해야 되죠. 아까는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 요 저점 높이 구간 요거를 연결해서 그 가운데 있는 고점에다가 연결을 하신다고. 일단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받으면 좋고 위에는 저항이자 목표가이다. 돌파하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다시 팔고, 이게 기본인데 가버리면 매매 안 하면 되죠. 다른 거 하면 되고, 만약 이것도 내가 보유하고 있어. 그 언덕에 그 전에 저점과 대칭되게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게 갑자기 고점을 낮춘다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저점에다가 대칭을 해도 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 고점에다가 대칭을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거를 많이 사용한다. 낙타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 가운데 있는 고점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저항선, 이 단기 추세 저항선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를 활용을 한다. 지금 이렇게 여기를 내가 딱 돌파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죠.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는 여기를 이탈하기 전에는, 얘가 지금 여기를 이탈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선을. 당시에는 이렇게 되겠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늦게 봤으니까 뭐 요때 봤으면 요때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요때 매매를 그때 좀 매매를 했다면 뭘 빵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봤고,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고, 그렇다. 어떻게 긋든 자기가 긋기 나름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오늘은 그래서 낙타는 추세선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영상이고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강요하는 영상이 아니다. 추세선을 활용법, 그런 공부 영상이다. 하락하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건 앞으로 얘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승 추세선을 긋는 거다. 정리가 됐죠? 하락하던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높일 때, 이때 대칭으로 긋는 추세선은 상승하는 이 목표와 저항을 구하려는 의도다. 두 번째,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건 얘가 여기를 이탈했을 때, 첫 번째 이 고점을 여기를 이탈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여기를 찾기 위해서, 하락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 대칭으로 그어주고, 이것과 대칭되는 곳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줘서 여기를 찾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단기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 저는 추세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이제 세 가지 되셨죠? 쌍바닥을 그어서 그 사이의 고점에 대칭으로 이으면 단기적으로 목표이자 저항을 찾을 수 있다. 짧게 20선 위아래, 204일선 아래 저점과 204일선 아래 저점, 그 사이 고점에다 연결하면 큰 추세. 이 긋는 방법, 여기랑 여기랑 그으면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매매 해봐야지가 아니라 많이 그어보고 많이 연습을 해보고, 어떤 차트엔 맞고 이렇게 생긴 차트엔 맞고 이렇게 생긴 건 안 맞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이 선을 가지고 반등 매매,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목표가, 저항,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기준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고 이렇게 정답을 정해서 이렇게 해라, 간결하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딱 정의 내려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결국 보조일 뿐이다. 이게 팩트고요. 보조 매매 활용 기준이자 활용 정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 100% 아주 그냥 정말 좋은 그런 선이었으면 제가 이걸 강조했겠죠. 영상의 메인에 가장 먼저 이 영상부터 찍으면서
이 선만 있으면 필승입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겠죠. 그것이 아니다. 100%가 아니다. 보조로 매매의 기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영상을 좀 만들었겠죠.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쌍바닥과 쌍봉만 알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선을 기준을 두고 목표가로 삼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고, 내가 정한 저항, 그게 설사 팔고 더 가든 내려가든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또 매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더 간결하고 더 포인트만 찝어서 매매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지껏 이 기초편들을 잘 활용해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엔 더욱더 이 기초를 바탕으로 매매 활용법들, 매매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